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한자를 지금까지 학습해 왔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6학년 한자의 뒷부분의 98자 중에서 마지막 부분 6개의 한자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41강에서 불을호, 불글홍, 널필확, 임금황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남은 한자 6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재회, 효도효, 임금후, 휘두를 휘, 가슴흉, 마실흡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재회자입니다. 총 6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획을 쓸 때 전부터 찍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회자는 불화자와 사람의 손, 즉 요 부분이죠. 사람의 손을 나타내는 요 부분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직접 불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타고 남은 재는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 재미있는 상상력이 적용된 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음독은 가이입니다. 한국어 음은 회, 일본어 음은 가이입니다. 가이징 하면 회진, 잿더미를 나타냅니다. 색가이 하면 석회를 나타냅니다. 석회는 석회석이나 대리석 등에서 나며 시멘트 또는 비료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훈독은 하이입니다. 재를 나타내죠. 하이자라는 그림과 같은 잿더리를 얘기합니다. 가산바이 하면 화산재를 나타냅니다. 재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석회, 색깔, 재, 하이, 석회는 비료의 하나입니다. 石灰は肥料の一つです。 잿더리는 있습니까? 灰皿はありますか?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효도효입니다. 총 7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효도효자는 효도나 부모를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효도효자는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아들 자자가 늙을로 아래에 있으니 글자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상형문에 나온 효도효자를 보면 백발이 성한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논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어른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는 글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음독은 고입니다. 한국어 음은 효, 일본어 음은 코입니다. 오야코꼬는 효도를 얘기합니다. 오야후꼬는 불효, 불효죠. 고시는 효자를 나타냅니다. 충효는 주꼬, 주꼬라고 합니다. 효도효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효도효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효도, 親孝行、 충효, 中高、 하나다 씨는 매우 효성스러운 사람입니다. 花田さんはとても親孝行な人です。 불효를 해서는 안 됩니다.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불효를 해서는 안 됩니다.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불효를 해서는 안 됩니다.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親不孝をしてはいけません.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임금후입니다. 총 6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임금후자는 임금후에서 입구를 뺀 나머지 글자, 즉 이 글자죠. 이 글자는 사람의 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글자와 음과 구멍을 뜻하는 입구자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사람의 몸 뒤에 있는 구멍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단순히 뒤의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음을 빌어 임금의 뜻이라고도 쓰였는데요. 그것이 다시 남자 임금은 후라는 글자가 대체되었고 여기 있는 임금후자는 여자, 즉 황후의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음은 고입니다. 한국어 음은 후, 일본어 음은 고입니다. 고희 하면 후비, 왕비를 나타냅니다. 고고 하면 황후, 이 황자는 앞부분에서 나왔죠. 고고, 황후고요. 고따이고 하면 황태후를 얘기합니다. 훈독은 기사끼 해서 왕비를 나타냅니다. 임금 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왕비, 皇妃、 왕비, 妃、 황후가 유럽을 방문했습니다.皇后がヨーロッパを訪れました。 일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天皇の妃にな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휘두를 휘입니다. 총 12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세로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휘두를 휘자는 휘두르다 나 지휘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휘두를 휘자는 손수자와 군사군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군사군자는 군 진영에 마차를 세워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군사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뜻하는 군사군자에 손수자를 결합한 휘두를 휘자는 손을 흔들어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독은 기입니다. 한국어 음은 휘, 일본어 음은 기입니다. 휘호를 기고라고 하는데요. 휘호는 붓을 휘두른다는 뜻이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휘를 식기라고 하고요. 발휘를 학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쓰력그 학기 해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네요. 휘두를 휘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휘두를 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지휘, 指揮、 발휘, 発揮、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オーケストラを指揮します。 실력을 발휘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実力を発揮してメダルを取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한자는 가슴흉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2의 레벨이고요. 교재로는 328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흉자는 가슴이나 도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슴흉자는 6달 월자와
오랑캐 흉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오랑캐 흉자는 흉할 흉자와 쌀포자가 결합한 것으로 흉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흉노족의 뜻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오랑캐 흉자는 단순히 품다라는 뜻만 전달하기 때문에 가슴 흉자는 가슴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교입니다. 한국어음은 흉, 일본어음은 교입니다. 가슴둘레를 교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은 흉상을 교조라고 합니다. 흉부를 교부, 흉부외과는 교부외과라고 하겠죠. 담력이나 배짱을 얘기할 땐 녹교라고 합니다. 훈독은 문해 또는 문화입니다. 가슴을 나타낼 땐 문해입니다. 문해약계 하면 명치 언저리가 쓰리고 아픈 증상을 얘기합니다. 문화사기 하면 가슴이 두근거림을 나타냅니다. 도끼도끼라고 적혀 있네요. 이럴 때 문화사기라고 합니다. 가슴흉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가슴둘레, 脅威、 가슴, 胸、 흉부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胸部のレントゲンを取りました。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가슴이 쓰립니다. お酒を飲みすぎて胸焼けがしま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6번째 한자, 마지막 한자네요. 마실 흡자입니다. 총 6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씁니다. 여섯. 마실 흡자는 마시다, 나 빨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마실 흡자는 입구자와 미칠 급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미칠 급자는 떠나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미치다, 나 다다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를 몸속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실 흡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모습의 미칠 급자에 입구자를 결합해서 숨을 들여 마셔서 끌어당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독은 규입니다. 한국어음은 흡, 일본어는 규입니다. 흡인을 규잉이라고 하고요. 흡수를 규슈라고 합니다. 흡입을 규뉴라고 하고요. 심호흡을 신곡규라고 합니다. 훈독은 수입니다. 들이마시다, 빨다입니다. 쓰이가라는 담배꽁초를 나타냅니다. 마실 흡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흡수, 吸収、 들이마시다, 빨다, 吸う、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심호흡을 합시다. 大きく息を吸って深呼吸をしましょう。 담배는 밖에서 피우세요. タバコは外で吸ってくださ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6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재회입니다. 석회를 색가이라고 하고요. 재를 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효도입니다. 효도를 오야고꼬라고 하고요. 숭효를 주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임금후입니다. 고희라고 해서 후비나 왕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개 있을 때는 기사끼라고 해서 왕비를 나타냅니다. 임금후라고 하지만 여자 왕비를 나타내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휘두를 휘입니다. 지휘를 시키라고 하고요. 발휘를 학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한자는 가슴흉입니다. 가슴둘레를 교이라고 하고요. 가슴을 문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한자는 마실흡입니다. 흡수를 규슈라고 하고요. 스 하면 들이마시다, 빨다, 담배 피다 이런 뜻이죠. 네, 오늘은 342강입니다. 6개의 한자를 마지막으로 공부했습니다. 재회, 효도효, 임금후, 휘두를 휘, 가슴흉, 마실흡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를 볼까요? 재회에서는 재를 하이라고 하고 재떨이를 하이자라 라고 했죠. 효도효는 효도를 오야고고라고 하고요. 임금후는 황후를 나타냅니다. 고고라고 하고요. 휘두를 휘는 지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흉은 가슴을 문해라고 하고요. 마실흡은 훈독으로 흡수는 규슈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43강에서 10개의 확인학습만 남았습니다. 10개 한자를 복습하면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한자 1026개 한자를 다 공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확인학습 문제를 복습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책을 반복 복습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학습 때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